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일본은행의 변심이라 할 수 있는 금리 인상 중단위에 대해서 바로 긴급한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는 금리 인상과의 관계에서 일본 엔화도 바로 관계되는 거죠. 그래서 일본은행의 변심에 대해서 바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긴급한 뉴스로 나왔는데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간략하게 Bank of Japan works back talk of rate increase. rate increase는 뭡니까? 금리 인상이죠. 일본은행이 금리 인상의 논의에 대해서 자, 그래서 다소 중단할 수 있다라고 이제 간략하게 보도하고 있는데 니케이라는 뭐냐면 이제 일본기 신문을 이제 인용 보도한 건데 자, Bank of Japan's Deputy Governor, 그러니 일본의 부총재죠. 부총재가 금융시장이 불안정할 때는 금리를 인상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말했다는 것을 간략하게 보도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일본이 바로 금리 인상을 중단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은 간략하게 다룰 만한 간단한 사안이 아니죠. 굉장히 중대한 사항이죠. 왜냐하면 각국의 경제에 관계되는 것이고 또 금리는 인상은 결국 뭐 엔화의 강세냐 약세냐를 결정하는 굉장히 중대한 문제죠. 물론 이제 시간이 지나면 이건 브레이킹이니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상세한 보도가 좀 나오겠지만 긴급하게 나왔으니까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구체적으로는 아무래도 가장 가까운 있는 것이 일본이니까 일본에서 보도되는 뉴스를 보면 그렇죠. 니케이 신문에서는 이런 부총재, 이건 한국어 번역인데 한국어 번역이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정도로는 되니까 일단 일본은 아니고 한글로 해보겠습니다. 이 일본은행 부총재가 우치다 부총재죠. 그래서 금리시장이 불안한 상황에서는 금리를 인상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금리를 인상하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은 뭐예요? 그래서 결국은 금리 인상하지 않으면은 결국은 현재 금리 상태에서 그대로 갈 수 있다는 얘기죠. 갈 수 있다는 것은 결국은 일본이 처한 입장이 좀 난처한 입장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 여기서도 0.25에서 다시 또 한번 점프해버리면 맞죠? 일본 경제가 받는 충격이 상당합니다. 또 왜냐하면 미국과의 관계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일본 정부가 고심 끝에 금융시장이 흔들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엔화 강세가 되니까 지금 미국 증시, 일본 증시, 한국 증시뿐만 아니라 일본 증시도 대폭락했죠. 폭락하다가 어젠가에 조금 10% 반등하다가 조금 더 오늘 좀 내렸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일본 엔화도 환율이 조금 변동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정부가 조금 굉장히 고심하고 흔들리고 있는 것 같아요. 흔들리고 있는데 어떤 스탠스를 취하느냐는 일본 정부가 결정할 일이지만 근데 어떤 입장 취하더라도 어렵기는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그리고 엔화 강세, 약세 그 자체를 손대지 않고 금리만을 손댄다는 것은 전번에 영상에서 말한 것처럼 우회하는 거죠. 우회하는 건데 그래서 일본 정부가 바로 고심한 내용 그대로 들은지 않는가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홋카이도 하코다대 가면 북해도죠. 홋카이도는 북해도고 일본 말로요. 그래서 자 간단히 말하면 금융자본시장 쉽게 말하면 금융시장 파이낸셜 마켓이죠. 불안정 언스테이블한 상황에서 금리 인상을 하지 않는다는데 그렇죠. 그래서 그렇다고 하더라도 당분간 수준에서 금융 완화를 제도 이어갈 필요가 있다. 그러니 금융한당은 돈 풀겠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돈 풀겠다는 것은 아베노믹스의 바로 100%는 아니더라도 한 30%든 50%든 최소한의 축소된 형태라도 그래서 풀어서 금융시장이 흔들리는 걸 좀 방지하겠다는 건데 여기도 나오죠. 그전에는 0.1에서 0.1 올렸는데 이게 0.1 올린 것은 포인트가 나옵니다. 부총재가 우치다 부총재가 얘기했죠. 바로 결국은 수입 물가가 상승세를 보이겠다라고 근거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일본 내부의 물가, 소비자 물가가 높아지니까 결국 서민들의 고통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방치하고 둘 수는 없기 때문에 이제 급격한 금리 인상은 좀 자제하는 게 안 낫겠느냐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책 금리를 끌어올리겠다는 생각은 경제 물가가 안정된다는 전제 하에서 당연한 거죠. 당연한데 결국 과연 일본 경제도 물가가 안정이 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본 경제는 세계 경제를 움직이는 3파트, 그 3축의 하나니까 결국 미국 경제와 바로 연관됩니다.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우찌다 부총재도 발언 나오는 게, 자, 글로벌 마켓, 파이낸셜 마켓, 금융자본시장에서 미국의 경기 침체, 슬로우다운이죠. 그 다음에 그로 인하면 급속한 달러화와 그 다음에 주가 하락이 발생했는데, 그러니까 주가가 다운됐죠. 주가가 다운되니까 거기에서 보면 결국은 주가가 다운되면 미국이 바로 금리를 파웰이 0.25로 내렸냐, 0.5 내렸냐, 빅스텝 여부를 고심한다 그랬죠. 고심했으니까 고심한 여에 따라서 바로 일본 정부가 어떻게 대응할 거냐라고 하는 따라서 변동폭이 크게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영향받는 게 일본의 주가가 엔화가 다운되어 있으니까 다른 나라보다 하락폭이 클 수밖에 없다. 폭락이, 낙폭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낙폭이 크다는 것은 경제 변동성이 크다는 거고, 경제 변동성이 크다는 것은 결국 물가나 이렇게 흔들 수 있으니까, 거기에서 불안정한 상태에서 금리를 갑자기 또 올리게 되면, 한번 올렸는데 또 올리게 되면 충격이 너무 크죠? 그러니까 굉장히 조심스럽게 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찌다 보총재가 이제 여기서 나오는 게 주가 변동은 기업의 투자하는 행동과 자산효과를 통한 개인의 소비, 물가, 경제, 물가 전망에 영향 미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당연한 거죠. 당연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주가가 바로 다운되어 버리면 기업이 결국 자금 조달을 못하지 않습니까? 기업의 투자 행동이 바로 자금 조달을 못하니까 투자 행동이 다운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다음 주가 떨어지니까 바로 주식에 투자한 개인 소비가 다운될 수밖에 없는 거죠. 물론 일본인들이 주식을 투자하고 있는 건 비율이 미국보다 현재 낮다 그래요. 그러나 이걸 고려하지 않을 수는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문제가 생기고요. 정책 판단에서 굉장히 중요한 한 요소다. 정확하게 보고 있습니다. 주가 하락에 대해서 미국 경제는 소프트 랜딩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소프트 랜딩 하도록 파월이라든가 정책 당국에서 조작하겠죠. 금리 조작한다든가 또는 돈 풀기를 한다든가 이렇게 하겠죠. 그것은 이제 미국의 입장인데, 미국 입장에 따라서 바로 일본 경제가 종속되어 있으니까 미국 경제에 따라서 일본 경제가 따라가는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고심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양국 경제에 바로 펀더멘털이 크게 바뀌었다고 생각해가지고 고심이 많다. 그러니까 일본 경제는 독자성이 별로 없어요. 없으니까 독자적으로 어떤 금리나 환율이나 이런 걸 결정할 수 있는 그 상태가 포지션이 안 되죠. 그러니까 고민이 더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항상 미국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 아주 간단히 말하면 미국 경기 변동이나 그 다음 소비자 물가라든가 그 다음에 노동 실업률의 문제라든가 그걸 고려한 바로 미연준의 금리 변동에 따라가니까 그걸 보고서 결정해야 된다 이 말이죠. 선제적으로 나가면 바로 일본이 변동이 커가지고 경제가 크게 흔들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정확하게 봤습니다. 고민이 거기 있는 거죠. 그렇게 우치다 보총재가 0.25라고 하는 금리 수준을 올렸는데 일본으로서는 굉장히 큰 결단인데, 그러나 명목상으로나 그런 실질로 보면은 미국 기준 보면 굉장히 낮은 거죠. 미국은 5.5%니까요. 5%인지 5.5% 하더라도. 그래서 명목상으로나 명목금리나 실질금리로 보면 낮은 수준인데,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그것도 일본이 감당하기 쉽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굴미란 게 유럽하고 미국이죠. 달리 일정한 페이스로 금리 인상하지 않으면은 금리 인상 늦어가지고 물가 상승에 대한 정책 등이 후퇴한다는 빠져버린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금리차가 너무 차이가 많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제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유럽중앙은행이 바로 0.5%라고 하는 빅스텝 리밋을 해버렸죠. 아주 약삭빠르게요. 일본도 따라갔어야 되는데 그게 못 따라가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따라갈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올려버리면 일본 재정의 3분의 1이 일본 국채 이자 지급하는 들어가니까 돈 쓸 돈이 없어요. 그리고 이자 올린다고 하면 더 돈 들어가죠. 그러니까 세금을 더 걷어거나 아니면 비출을 줄여야 되는데 이것도 또 양자가 쉽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일본 정부가 취한 스탠스가 굉장히 힘들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경기 부양을 위해서 아베노믹스로 인해서 돈 풀기가 너무 지나치니까 이제는 그게 한계에 온 거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쉽게 말하면 입장이 곤란한 선택의 여지가 별로 없는 포지션으로 갔다라고 되는 거죠. 그 얘기를 결국 간접적으로 우치다 보총재가 얘기한 것이 아니냐. 그러면 일본은 엔화 강세로 갈 거냐 약세로 갈 거냐.
일본이 굉장히 고심할 겁니다. 강세로 가자니 그렇고 약세로 가면 또 물가가 또 뛰잖아요. 그래서 입장이 곤란한 문생이니까 어떤 임시 방편책으로 금리 인상을 중단한다. 뭐 그런 식으로 시장이 시그널을 준 게 아니냐. 이 내용은 똑같습니다. 자, 이거는 산케이신문인데 내용이 비슷해요. 그냥 같이. 그래서 워낙 긴급한 상황이니까 일본 경향신문에서 브레이킹 뉴스를 이렇게 인터넷판에서 바로 올렸습니다. 자, 감사합니다.